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효리 팀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관심이 뜨겁죠. CES 가고 JP모건 헬스케어가 다가온다. 1월에 가장 큰 글로벌 빅 이벤트 앞두고서는 주목들이 많이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11시 반, 네, 조금만 있으면은 젠스낙 CEO의 기조 연설이 있을 것인데 수백 미터 지금 대기 행렬이 이 젠스낙 매트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도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대형주 안에서 오늘 가장 강한 게 삼바입니다. 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묻어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두 이벤트에 대한 주목도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 단기간으로는 CES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장 초반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와 로봇주들이 강했고 좀 차익이 나왔다가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온 흐름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혹은 뭐 로봇주들, 바이오 종목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로 보여서는 네. 11시 30분에 젠슨황 CEO의 발언들을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아무래도 첫 번째 행사인 만큼 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이번 주에 TSMC의 12월 매출이 또 어마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멘트가 나오게 되었을 때 반도체라든지 혹은 로봇 쪽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빨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거기서 한 차례 랠리가 나오게 되었을 때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조금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CES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혹은 로봇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할 것인지 혹은 다음 주 이벤트를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이기는 하나 11시 반을 기점으로 수급을 빼앗기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까지의 변동성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체가 기업들의 어떠한 성과라든지 실적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그런 컨퍼런스는 아니고 투자 유치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쪽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은 뭐 셀트리온, 삼바 정도가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참여를 하고 혹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 네. 이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 이제 거기 참여한 기업들이 뭐 드라마틱하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올해 바이오에 어떤 트렌드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바이오 섹터들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는 조금만 더 길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봤더니 뭐 AI라든지 비만 치료제 혹은 미국 헬스케어 쪽에 대한 정책 변화 이런 얘기가 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I로 인해서 뭐 의료라든지 혹은 뭐 로봇 수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 2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변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 중국 쪽에 대한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갑자기 알았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하반기, 상반기 내내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줄을 잃었던 만큼 올해 바이오 종목군들 역시도 지난 해와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가 그중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의 펀더멘털 혹은 모멘텀 자체가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봐야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똑같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현재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이냐 혹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그러니까 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실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특징은 지난 바이오 섹터 하락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바이오 섹터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혹은 물가에 대한 변화들까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유동성에 유독 민감합니다. 바이오는 금리 인상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열기가 식었는데 일단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그 트렌드를 파악하는 정도 그리고 확실한 기업 요 정도만 추려주셨고 조금 더 이제 마음은 CS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팀장님이 이렇게 멘트 주셨는데 CS가 더 기대됩니까? 팀장님은 JP모건 쪽에서 저희가 기회를 아주 강하게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JP모건 쪽이 좀 기술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CES란 단어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들으셨으면은 우리 이슈 딥다이브를 매일 좀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침 11시 11분에 이제 부장님이랑 회의하느라 못 챙겨본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토마토 증권터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클립 영상으로 올라오니까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CS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말씀을 드린 지가 3주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CS라고 했을 때 핵심 키워드 양자, AI, 로봇, HBM, CXL, 유리기판 이런 단어들이 지금 처음 언급된 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이미 12월 중순에 바닥을 잡았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었고 1월 초반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인 다음에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정말 피크를 찍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 보면은 CS 가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가온다 이런 지금 발언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근데 운수장비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순매도가 나왔고요. 12월 말과 1월 2일 2025년 첫 거래일은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는 반도체 중소형 소부장 HBM과 그다음에 유리기판, 그다음에 로봇 이쪽으로 들어갔고 오늘은 안타깝게도 외국인과 기관의 차이 나고 있어요. 오늘 코스닥의 약간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모습들은 양자랑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봉은 이뻐요. 유리기판이랑 양자 이런 종목들도 맞아요. 양봉이고 네, 네. 그다음에 로봇도 양봉이고 로봇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틱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고 나머지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양봉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양봉이 올라간다는 뜻 아닌가? 사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기에 우리 앞에서 김 팀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감이 제대로 노출되면 차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젠스랑 CU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 있는 루빈이라든가 블랙엘에 들어갈 좀 이제 열을 좀 발열이 좀 적은 그런 기판들을 좀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 인사이트가 유리기판을 왔더니 이 SKC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제약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섹터에 제약이라고 쳐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 의약 사업을 하면서 신약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CM나 바이오시밀러처럼 안정적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국한돼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투자를 했을 때 3년에서 4년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적자 기업이지만 연구 개발 성과 보여주면서 기술 이전 예상이 된다.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정말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선별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를 잘 못한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좀 시가총액이 큰 일반 제약사업이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록스나 셀트리온 같은 좀 실체가 있는 종목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좀 매매 잘해요. 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언제 네. 일정하는지 알고 행사 시작 이틀 전에 정리할 테니까 좀 기술 개발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되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종목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네. 5분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짧게 기다려주셔도 되거든요. 저희 속도 내서 그 궁금하시죠? 종목 바로 캐치해볼까요? 네, 두 분의 토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의 종목은 휴젤 가지고 오셨군요. 휴젤이고요. 오늘 몇몇 바이오는 또 뜨겁게 올라가거든요. 네, 손여르 팀장의 종목은 샤페론. 네, 오늘 굉장히 강세인데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휴젤이 이번에 기대주인가요, 팀장님? 뭐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참여하는 기업이긴 한데 바이오 쪽에서 뭐 알테오젤, 이가켄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은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한데 저는 눌렸을 때 좀 더 담아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 라인대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바이오 섹터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 속도 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와 좀 무관하게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미국 진출하게 되었을 때 올해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는 쪽이 또 휴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네. 이 종목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보톡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게 기업들 간의 소송 싸움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지금 휴젤이 메디톡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서 미국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부터 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할 만큼 지금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서 미국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근데 미국이 보톡스라든지 이런 미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크네. 이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항상 미국 진출하게 되었을 때 그 매출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엿볼 수 있는 것은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보톡스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에 또 이제 Q에 대한 물량 증설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 라인대에서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고점에서는 멀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될까요? 내가 안전하게 좀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잡아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28만 8천 라인대를 좀 돌파하지 못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네, 있어서 네. 내가 조금 더 이제 매매를 돌파를 시도하지 못할 것 같다 하시면 거기서 끊어내시는 게 맞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또 매수하시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추세 대응은 아니고 선 그어놓고 매매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에서는 10% 업사이클 보고 있고요. 샤페론 되게 좋네요, 오늘 팀장님. 네. 네, 그래 보여서 골랐습니다. 네. 이름도 이쁘죠, 샤페론.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정통 참여 기업은 뭐 ABL 바이오나 한올 바이오 파마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2025년 처음으로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주목받은 기업이 D&D 파마텍이고 그 뒤를 좀 샤페론이 좀 쫓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 핵심 키워드에 비만 당뇨 치료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샤페론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을 비임상이나 임상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면서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ABL 바이오랑 상당히 유사하다. 알테오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적자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좀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적자 상태가 7년까지도 지속이 되어도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2025년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뭐 기술 이전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전임상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 초기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 때는 기술 이전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딱 봤을 때는 한 플러스 한 6에서 7% 구간이었고 단기적 상승세 나온 다음에 물량수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오늘 11시 분 가속 수급 동향 봤을 때 외국인의 순 매수가 이어지니까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약 1주에서 1주 반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또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핫스탁이 샤페론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같이 보실까요? 네, 오늘도 백고동이 강하게 올리고 있는 조선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조선주 이어지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오늘 또 신고가 내는 종목이 꽤 체킹이 됩니다. 한화엔진, H중공업, 한화오션 볼 수가 있겠고요. 기자재 쪽에 오늘 또 같이 신고가가 나면서 동성파인텍과 성강밴드까지 함께 줄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신고가 내고 있는 조선주 흐름 계속 빅사이클 보셨죠, 저번에도요. 네, 지금 이제 항상 언급드리지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기보다 오히려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선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사이클이 굉장히 긴 만큼 한번 턴이 돌아왔을 때 또 추세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선사들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잔고 역시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3년치 일감에 더해서 미국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불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천연가스 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쪽에 대한 천연가스 수요가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현재 뭐 트럼프 당선인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펌프질을 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LNG 프로젝트 중국에다 줄 거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 거기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흐름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그래도 60%는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 좋았던 내용들에 더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Q에 대한 부분들은 뭘로 채울래? 미국으로 채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사이클은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그리게 되었을 때 저는 그래도 계속 매수에 대한 관점 유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거네요. 올라가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 호흡 가다듬고 내려오면 사는 방식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추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조선 관련해서 투자 전략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고 나서 나의 매수 시작점에다가 마이너스 5% 구간 3번 쪼개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5% 도달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10% 단위로 잡으면은 올해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까지 좀 수익이 꾸준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뭐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처럼 내가 이 조선주를 사가지고 뭐 플러스 20%, 플러스 30% 수익을 가져가야지 이런 관점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는 뉴스는 3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앞에서 첫 번째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에다가 에너지 조달을 어떻게 할까? 만약 가스관을 설치해서 가스를 받으면은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혜를 잇기 어렵습니다. 근데 가스관보다는 이 LNG 이제 LNG 선을 수주를 줘가지고 이 LNG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내 조선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좀 불확실성 제거를 하나 해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해가지고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일률적으로 어떤 부품에다가 다 매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위협을 하는 핵심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강하게 먹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좀 원조가 필요한 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조선 이런 섹터들은 좀 관세가 좀 덜 부과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했던 이 조선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코어기
더욱더 구체화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환 건조를 위해서 동맹구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조선이랑 조선기사제 관련 종목들이 거의 2년 넘는 수주량이 있지만 그에 따른 추가적 수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수주량을 좀 추가로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좀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자금의 절반 이상이 운수장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운수장비에는 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조선 기업들, 조선 기사제 기업들 찍어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 지금 11시 반이고 관련 종목들이 이미 시세가 7에서 8% 이상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격에 무조건 사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5% 단위로 분할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그렇게 기술적인 또 대응으로 가면 좋을까 종목을 픽하는 게 이제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또 여기에서는 신고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조선주는 계속 빅사이클 얘기하고 있어요. 기간은 한 상반기까지 대응.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군요.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이고요. 신고가 오늘 한화오션 나고 있고요. 손효로 팀장의 종목 공개해볼까요? 네, 세진중공업. 네, 세 종목이 나왔는데요. 두 종목 좀 간략하게 포인트 주세요. 김신 팀장님. 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수주에 대한 목표치가 있다면 항상 오버해서 이제 수주를 받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QOQ 대비했을 때 플러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 최근 이제 금융주들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이유가 그 외 다른 기업들 쪽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배당주를 주게 되었을 때 과연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배당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선주들 아직까지 사이클 끝나지 않았고 배당에 대한 확대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남아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조선주 안에서 항상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21선 부근 혹은 그 아래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그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미국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얼마만큼의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력이 얼마만큼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MRO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뚫어주지 못했던 38,000에서 4만 원 라인대를 그래도 좀 돌파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라인대만 크게 이탈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10% 상승률 보면 되는 거고 요거는 신고가인데 요것도 10% 룸 잡을까요? 이쪽으로 한화오션? 뭐 굳이 10% 룸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끊어가시고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꺾였다. 그때부터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때까지는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네네. 그 전까지는 좀 더 들고 가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크게 설정하기보다는 그렇다고 합니다. 세진중공업은 크게 다른 조선주에 비한 가격 부담은 많이는 없어 보여요, 팀장님. 네. 그래서 준비한 가치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랑 조선기자재 종목도 너무 좋죠. 우리 팀장님 소개해 주신 조선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조선기자재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태광이랑 성광밴드랑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거래대금이랑 주가 추이가 가장 견조한 종목은 좀 세진중공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박 구성부품 제조 및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기사제다라고 보고 있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4종목을 제외한 이제 5등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실적 퍼포먼스는 좀 부족해요. 뭐 성광밴드나 태광이나 동성화인텍이 워낙 퍼포먼스가 높다 보니까 세진중공업 자체도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증가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앞에서 설명해 드린 종목들이 탁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 부담감이 있을 때는 이런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해 줬던 피크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 차익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매매에 좀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일간 변동성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겠지만 내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평은 괜찮습니다. 일단 LPG 운반선에 들어가는 탱크 제조 능력 캐파는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업이 현재 슈퍼사이클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일 때는 가장 좀 탄력이 높을 수 있는 탑픽 기업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 따라서 우상의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 여부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좀 달리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하면은 그러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의미세요, 그거는? 그렇죠. 현 위치를 돌파했을 때는 1,5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고 시가총액이 또 5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네. 단기 박스권 돌파 가능성 농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잘 체킹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